여권 인사의 비위를 취재하기 위해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3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첫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여기에 대해서 전 채널A 기자 2명에 대한 지금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게 추미애 윤석열 갈등은 물론 독직 폭행 논란으로까지 굉장히 확대된 사안입니다. 오늘 무죄가 나왔어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죠. 예. 그 당시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가 제일 앞에 있었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검찰 간부가 모 종편 기자하고 같이 짜고, 그래서 이제 취재원인 이철, 이제 신라젠의 대주주이면서 이철 인베스트 코리아 전 대표에게 내가 검찰 간부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걸 과시하면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뭐 실형도 더 받을 거고 가족들도 뭐 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검찰에서 이제 협박에 해당된다. 그래서 친한 검찰 간부를 빙자해서 협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취재원으로부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얻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강요죄에 맞는데 미수다고 해서 이제 기소가 된 거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윤석열 전 총장하고 현 정부와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고, 윤석열 전 총장의 가장 측근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같이 통화한 내역도 있고, 또 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 근무지까지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또 여기에 관한 녹취록이 있었죠. 그래서 둘이 이제 공범이다. 그래서 검찰과 언론이 짜고, 그러니까 유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검언 유착이란 말이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자는 구속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11개월 만에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 오늘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가 됐어요. 네, 결국 주요 쟁점이 이제 이동재 전 기자가 이 취재원의 한 말, 그리고 뭐 보낸 편지가 해악의 고지인지 뭐 그 부분이었는데, 당시 저희가 녹취 가운데 워낙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뭐 기억이 이제 잘 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당시 녹취 가운데 저희가 하나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형은 막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지고 살릴 수는 있어요.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검사장이고. 법원은 지금 이 해악의 고지가 뭐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일단 우리가 이제 강요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강요죄는 어떤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상대방의 어떤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다랄지 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철 전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같은 경우는 구속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검사장하고 잘 알고 이 얘기가 됐는데 비리를 불어라. 마치 여권 인사의 그렇죠. 비리를. 그래서 안 불면 뭐 실형을 더 선고받을 수 있고, 가족도 뭐 형벌 받을 수 있고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이 말을 검찰에서 할 이유가 없는데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협박을 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본 거죠. 그렇지만 그냥 아까 저희가 녹취를 들어봤는데 그 내용이 이거는 약간 이제 이철 측 대리인 지모 씨. 지모 씨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죠. 지모 씨하고 3번 만났고요. 통화하고 3번 만났고, 또 편지를 5번 이철 그 대표 전 대표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대두가 됐는데, 이제 오늘 무죄 선고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를 하지 않으면 당신이 처벌을 더 받을 것이다.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단순히 이제 추상적으로 넓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이제 협박이 될 수 있느냐 부분하고, 설사 협박이 된다, 뭐 겉으로는 협박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고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과연 외포, 즉 겁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법률적 구속 요건에 대한 증명이 없다, 이렇게 본 거고, 오늘 선고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희도 방송에 나와서 그때도 얘기 많이 했는데, 그 형법상 강요미수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과도한 취재 욕심에서 취재 윤리 위반이냐.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건 단순히 취재 윤리 위반이다라는 주장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건 강요미수죄가 된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재판부는 이것은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되고 도덕적인 비난은 할 수 있을지언정 형벌적으로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오늘 주요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취재 범위를 넘어서 위법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쟁점이 될 텐데 이동재 기자 측에서는 이게 취재 윤리는 위반했을지언정 이게 협박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내용인데 오늘 법원은 이동재 전 기자 측의 손을 좀 들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오늘 판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는 이제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형벌권으로서 어떻게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취재 윤리를 위반했지만 형벌이 면제된다고 해서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의 영역과 도덕적 윤리적 영역에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 영역에 있어서는 잘못된 건 확실하지만 네. 이걸 법적인 영역 내에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형벌권을 국가에서 예.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법률적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약을 해보면 잘못한 행동이긴 한데 이게 법으로 처벌할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네네, 판단을 맞습니다. 이제 한 것 같아요. 더 자세한 판결문은 저희가 좀 봐야 될 텐데 자 이번 사건이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었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독직 폭행이라 그러죠. 그래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뭐 현직 이제 차장 검사가 뭐 재판 그러니까 기소가 되기도 했고 이런 다른 사건에도 이번 무죄 판결이 좀 영향을 뭐 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판결 자체가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재 기자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관련성이 한 3가지 정도가 굉장히 큰 쟁점이 예. 남아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공모를 하는 것이냐. 예. 근데 사실 공소장에는 공모했다고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의 사건은 아직도 중앙지검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왜 무혐의를 하지 않느냐. 뭐 무혐의로 결재를 올렸는데 당시 중앙지- 수사팀이 무혐의를 결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처리가 안 된 거죠. 중앙지검장인 그 당시엔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네. 안 했다. 이제 그런 뭐 언론 보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검언 유착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이다. 예. 그러니까 권력과 언론, 정치인과 검찰과 그다음에 이채리 전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의 지모 씨가 합작품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기자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이제 법의 테두리를 올가매었기 때문에 MBC와의 어떤 권한 유착이다 그런 주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그렇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변호사님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언 유착 의혹 한편에 권언 유착 의혹도 있었잖아요. 네네. MBC를 이제 포함해서. 근데 관련한 고소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저희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안 아직 되고 이제 있는 언론 겁니까? 보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 일단 아마 고소한 걸로 언론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팀에서 그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 이동재 사건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나서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죄가 돼버리면 예. 사실 이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그럼 MBC하고 검찰하고 또 정치인으로 유착이 된 거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에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소된 시기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 검찰에서 어차피 사건을 처리하니까 이제 그 사건을 처리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이게 뭐 유죄다 무죄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예. 만에 하나 MBC와 관련돼서 이게 권한유착으로 한다면 한동훈 검사장이랄지 이동재 기자가 명예훼손을 고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사실은 맞고요. 단지 권한유착이면 유착 관계에서 어떤 뭐 죄가 해당이 되느냐 이건 밝혀내기도 어렵고 또 법적으로 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고소가 됐으면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를 뭐 조만간 발표가 되겠죠. 예. 변호사님, 지금 이제 강요미수 혐의 오늘 무죄 나온 걸로 돌아가서 이동재 전 기자는 일단 수감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최종심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강요미수죄가 이렇게 복잡한 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협박을 했느냐, 협박을 해서 취재원에게 취재의 어떤 제보를 얻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이 6개월 이제 구속이 되면 6개월 정도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6개월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전날
보석 신청하기 위해서 보석으로 네. 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11개월, 그러니까 6개월 포함해서 11개월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요건만 따지면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끌었던 것은 물론 어떤 여론의 어떤 주목성, 추이성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심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보면 취재윤리 위반이긴 하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협박이 되고 또 취재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이제 보석으로 석방을 했는데 이럴 그러고 경우에 나서 이제 그러면 재판을 한 거죠. 최종 무죄일 경우에 구속 수감된 부분은 어떤 비용으로 보상을 받습니까? 일단 2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법원 가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되면 본인이 수감된 6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청구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 강요미수 혐의의 채널A 전 기자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속보로 문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김광산 변호사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